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덧솔 아르떼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성심당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쏠쏠이. 안녕하세요. 덧솔소리 오송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상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일부러 이 빵을 먹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합니다. 자, 이쯤 되면 모두 아시겠죠?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성심당이에요. 이 성심당을 저희 아이도 너무 가보고 싶어서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른 아침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희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빵을 사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성심당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지어 있을까?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네, 이렇게 성심당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알았어요. 성심당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요. 성심당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북한 함주라는 곳에서 이 창업주가 카톨릭 신자로 살고 있었는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어요. 그럴 때 다짐을 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가게 된다면 내가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라는 곳에 이제 터전을 잡게 되는데 성당에서 2포대의 밀가루를 받았어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찐빵 장사를 합니다. 이게 성심당의 시작이에요.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밀가루 2포대 창업자의 나눔의 철학이 합쳐져서 이 성심당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성심당 하면 떠오르는 빵이 있죠. 바로 튀김 소보루라는 빵이에요. 이 소보루 빵을 만드는 그 생산 과정을 모두 손님들에게 공개를 했대요. 당시 불량식품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곤욕을 치르던 바로 그때였는데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 과정을 숨겼겠죠. 그렇지만 이 성심당은 오히려 모든 생산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해요. 어떤 기름을 쓰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면서 더욱더 이 성심당은 커져갔지요. 튀김 소보로만큼 또 인기 있었던 메뉴가 팥빙수인데요. 팥빙수를 먹기 위해서 또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장에서 먹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또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냄비를 가져와서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갔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대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까지 녹지 않고 맛있는 팥빙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병원에서 링거를 보관했던 스티로폼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빙수 포장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팥빙수가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출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성심당이 계속해서 성장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심당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활성화하거든요. 그러면서 동네 빵집이 이제 많이 죽어가는데 성심당이 원래 도심에 있었는데 이 도심의 행정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조금 잦아들었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조차 버거웠다라고 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더 큰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그게 바로 큰 화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성심당은 일부 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대표 부부가 굉장히 절망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성심당을 일으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오히려 직원들이 나서서 이 성심당을 다시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대요. 저는 이 부분 되게 감동스럽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오픈을 다시 하게 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거기에 대전 시민들이 또 함께해서 이 성심당을 또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화재 이후 성심당은 다시 인테리어를 고민하게 돼요. 이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성심당다운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이가 편안하게 성심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식 코너를 여기저기 이게 넉넉하게 놓으면서 혹시 출출한 이가 이 성심당을 방문을 했을 때에 이 매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에 배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져요. 빵의 크기도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장도 친환경으로 바꾸게 됩니다. 성심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대표 부부는 필리핀을 향하게 됩니다. EOC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Economic of Communion이라는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이 프로젝트의 모토가 뭐였냐면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학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정직하게 100% 세금을 내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익을 다 공개하게 돼요. 다 공개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사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심당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빵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천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덧솔 아르떼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덧솔 아르떼를 찾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단지 우리의 프로그램이 좋아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철학,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예술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이 철학 때문이라고 저는 듣고 싶습니다. 쏠쏠이